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요순 시대를 얘기하기 전에 고조선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에 관한 언급은 삼국유사에 딱 반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삼국유사에 쓴 기록을 보면은 하늘에 환인이 있었다고 했어. 환인. 환인이라는 거는 불교 용어로 제석천의 임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보통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서자라고 돼 있어요. 서자. 환웅이라고 있어요. 환웅. 근데 그 환웅이라는 인간이 아니겠군요. 하늘에 있으니까 신이겠죠. 신이 한반도에 이렇게 눈독을 기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묘향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인이 저희 아들한테 천부인 세계와 물이 3천을 주고 풍배, 풍사, 그냥 바람, 비 이런 이제 그것들을 데리고 내려보냈다 이거. 그래서 내려온 데가 묘향산이고 그때부터 신시시대가 시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삼국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옛날부터 고대 건국자나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거 다 아시죠? 보태는 거. 뭐 동정녀에서 튀어나왔다든가 뭐 옆구리에서 튀어나왔다든가 다 그러거든요. 강을 날라댕겼다든가 무리를 걸었다든가 그거 다 소설이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건국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환웅이 그리고 내려와서 호랑이하고 곰을 기억나시죠?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쑥을 마늘하고 쑥을 줘가지고 너희가 동굴에서 100일을 수양을 어쩌고 했는데 100일도 하지 않고 3, 7일도 했는데 그동안을 못 견뎌서 호랑이 도망가고 곰은 3, 7일 지나니까 여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곰을 자기 와이프로 맞아가지고 왕검을 낳았다. 그게 삼국유사에 나와있는 신화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뭔고 하니 하늘에서 물이 3천을 내리고 내려왔다는데 이게 뭔고 하니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시골에 가죠. 땅 파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 마을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모르세요 그거? 옛날에는요. 교통편도 없고 길도 없었죠. 딴 동네에서 온 놈들이 난 하늘에서 왔다 우기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그 자식이 그 동네 안 가봤으니까 저게 하늘에서 왔는지 딴 동네 옆 동네에서 모르는 거예요. 산 하나 넘고 와서 나는 사실 주몽도 그랬거든요. 주몽. 아시지? 난 사실 천재 아들인데 그러니까 힘이 있는 놈이 얘기하는 힘 없는 놈이 그러다 얻어맞으니까 어깨에 힘주고 이제 문신도 여기저기 한 놈이 따와서 사실은 내가 천재 아들인데 그거 토닥으로 얻어맞거든요. 그래서 걔가 거기를 통치하게 되면 천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가. 그리고 이제 곰하고 결혼해서 무슨 뭐 호랭이하고 어쨌다는 거는 옛날엔 그 부족마다 토템이 있어요. 곰을 모시는 부족이 있고 호랭이를 모시는 부족이 있고 그 부족하고 연합을 해서 동네를 이루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신화인데 옛날에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부대에 가장 알기 쉽고 그 당시에 가치관을 전해주는 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우습지만은 옛날 고대인들은 자기네들 철학이나 자기네들의 위치나 우주의 움직임 같은 걸 전부 표현한 것이 바로 신화고 신화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사람이 진짜 무슨 곰새끼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나는 게 왕검이고 그 시골놈이죠. 그렇게 해서 고조선이 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고조선은 한 그 요동에 청동기가 들어온 시절인 15세기 이르면은 늦으면 10세기 그 사이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대략 한 3000년이 조금 더 넘지 않는가. 그게 거의 정확한 우리나라 역사. 요순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고조선 얘기를 나중에 위만조선하고 이제 기자조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그때가 그렇게 태평성대였고 요가 순한테 선의를 하고 순이 우한테 선의를 하고 우가 하나라는 세수왕조를 처음 열었어요. 근데 과연 순양은 선의를 했을까? 선양을 했을까? 왜 선양 순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유교는요 지금 우리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고방식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가치관이 유교예요.
그걸 부정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죠. 유교라는 건 예하고 인을 얘기를 해요. 예, 인. 그 중에서 가장 유교에서 크게 찬양을 받는 일이 덕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치자가 자식한테 세습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한테 선양하는 것을 유교에서는 인의 극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순이 물론 전설의 인물이지만 걔네들은 역사상 인물이라고 이거든요. 역사상의 첫 통치자, 중국 사람 중에 첫 통치자인데 당연히 그런 유의 극치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설을 썼는데 실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신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이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수였었어요. 9년간을 곤이란 사람이 치수를 했는데 홍수가 들어가지고 치수를 못해가지고 치수를 할 수가 없었죠 옛날에. 왜냐하면 치수하려면은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데다가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뭐고.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물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제방에서 밀밖에 없었어요. 흙 갖다가 쌓는 거 그거밖에 딴 게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벼랑간 급류가 생기고 물이 너무 크게 번나오면 옛날 실력의 제방 실력까지 못 막으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뚝이. 그래서 9년 동안 치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임금한테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왜 처형을 당했는가 하니 그 사람이 과연 지수를 실패해서 처형을 당했는가? 아니에요. 요가 반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반주라는 아들이 시원치 않아서 순에게 선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에.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하니 요가 반주 말고도 아들이 9명이 돼 있었어요. 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다 시원치 않다고 내 새끼들 다 제껴놓고서 덕이 있는 순한테 선의를 했다고 그다 헛소리예요. 그 곤이 아까 얘기한 지수 실패해가지고 순한테 처형된 곤이 순하고 가장 큰 정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곤이 한 얘기가 한비자에 남아있어요. 한비자가 기원전 3세기에 그 사람이 법가에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사상을 따지면 유가하고 공자죠. 그 다음에 묵자하고 그 다음에 법가하고 종행가하고 몇 개 있어요. 장이소진 그 귀곡자 그쪽은 뭐 종행가라고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그 사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진나라 있죠. 진시황. 진시황이 진나라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를 성립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바로 그 한비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법가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한비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고대 움직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한 사람이 한비자인데 그 사람이 쓴 한비라는 사람이에요. 한비라는 사람이 쓴 한비자는 책에 곤이 한 얘기가 남아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요가 순한테 선의를 한다고 하니까 곤이 한 얘기가 옳지 않습니다. 어찌 천하를 필부한테 넘기시려 하십니까? 이 얘기가 한비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가 순한테 선의를 한 건 선의한 게 아니라 필부한테, 그 필부가 자기 주위의 모든 권력을 다 잘라내고 사위예요. 사위. 순이 사위예요 여러분들. 요에 그 딸 둘을 시집 보냈어요 요가 순한테. 그래서 순의 사위인데 사위하고 아들 단주하고 권력 투쟁에서 아들이 밀리고 순이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요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최초로 쿠데타하는 사람이 바로 순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는 끌어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강제로 순이 천하 순행을 나서도록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기록에 의하면 119살이면 아시지 오늘내 천하 순행을 강제로 나서가지고 길바닥에서 객사를 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한 바로 곤이 9년간 지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아들이 왠가 하면 곤불황만 지수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곤이 실패를 하니까 곤의 아들 우를 그 다음에 시켜가지고 다시 지수를 해서 우가 13년 그러니까 9년 13년에 22년간 범람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뜬 데다가 태평성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던 시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태평성대로 다 포장을 하고 요순이 무슨 뭐 더 그거 다 개소리거든요. 다 개소리에 몽땅. 그래가지고 그 지수를 성공한 우가 당연히 명망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나라가 아니죠. 조그만 불악들의 연합인데 명망을 얻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순을 딱 끌어내가지고 유배를 보냈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요의 딸 둘을 순한테 시집을 보낸 게 아황하고 여영이에요. 둘이. 그런데 한쪽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순이, 주은이가 이 둘이 강에 빠져 자살했다고 되어 있고, 또 한쪽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순이 우한테 끌려 내려와서 권자에서 내쪽으로 창월한 땅으로 유배를, 땅이 이름까지 나와요. 유배를 보냈는데 와이프 둘은 따라가지도 않고 천수를 빌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이 두 번째로 권자에서 끌려 내려온 인물이고, 그리고 우가 천하를 쥐고서 연계 바로 하나라고, 그게 최초의 세수왕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옛날에 자기 자식을 10명이나 두고서 추장짜리, 대추장짜리, 왕짜리를 남을 준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몽땅 요순 얘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리고 특히 뭐 묵자니 무슨 뭐 기록이니 뭐 기록이 여기저기 흔하게 있는데 이제 양쪽이 다 팽팽해요. 사실은 실제로 뭐 선양을 했다가 아니다 다 거짓말도 하는데, 역사를 갖다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거짓말 쪽에 100번 무게가 실려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지수에 실패한 사람이 곤이고 처형을 당했어요. 순한테. 그리고 그 아들 우가, 곤의 아들 우가 13년간 노력해서 치수를 성공시켜서 불악들의 인망을 얻은 다음에 권력을 쥐고서 순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 아버지 원수를 갚은 거죠. 그래서 끌어내려가지고 유배를 보냈다는 거. 그게 스토리가 가장 와닿아요. 그게 진실.